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윤 총장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망국기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사 기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한 상황인데 오늘 여러 가지 새로운 추가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맹지에 용 버드나무를 심은 LH 선생님, 오늘 동아일보가 이 사실을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LH 직원 중에 한 직원은 1타 강사로도 소위 활동한 바 있어서 그걸 오늘 동아일보가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비꼬은 건데 LH 직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이 그 땅에 묘목, 나무를, 어린 나무를 빼곡히 심어뒀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벼농사할 땅이다. 벼 재배로 둔갑시킨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충남 서산 땅에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벼농사를 오래 지셨어요. 제가 잘 압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 식물이 결코 벼가 아니라는 사실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상식이 없는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게 벼입니까? 세상에? 예? 아니, 일단 밭과 논의 기본적인 구분, 이것도 LH 직원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논과 밭의 차이는 배워요. 다 배워요. 남의 논, 물 끌어다 쓴다. 뭐 이런 속담까지 다 배워요. LH 직원이 이거 몰랐던 겁니까? 자, 내용에 따르면, 보도 내용에 따르면 광명과 시흥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제출했어요. 주 재배 장목에 모두 벼라고 기재했습니다. 벼나무. 그런데 사진에서처럼 용버들, 수양버들 등 심어놨어요. 농지법 10조.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계획서 내용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논은 물을 딱 끌어다, 논은 이제 물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물을 촉촉히 흙이 머금고 있을 때 이제 수경재배 소위 이제 어린 벼를 딱 심으면은 이제 거기서 벼가 싹 자라는 건데 지금 저 사진에는 좀 물이 없어요. 밭이라는 거죠. 우리 헌법에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소작농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게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사는 사람들은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사서 농지로서 어떻게 활용하고 농사를 질 것인지를 계획서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부실하거나 허위로 거짓말로 계획서를 썼다고 한다면 1년 이내에 이제 처분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이제 벼농사 짓겠다, 쌀농사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버들 나무가 이제 심겨져 있다는 건데 이건 아주 간단한 이유죠. 왜냐하면 벼농사는 손이 많이 가죠. 그거는 사실 전업으로 벼농사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이런 나무들은 그냥 심어만 놓으면 알아서 자연과 더불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덜 손이 가기 때문에 벼에서 이제 버들나무로 바꾼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취득해야 되는 것을 회피하고 탈법적으로 이렇게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제 농지법 위반에 뭐 많이 발생하는 사유지긴 한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문제는 농지법이 이렇게 있지만 전국에 굉장히 많은 농지들이 저런 식으로 허위 제출하거나 처음에 계획대로 안 되는 곳들 굉장히 많거든요. 법의 무력화, 사각지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근데 꼭 이 벼재배라고 한 게 반드시 틀렸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사진을 보니까 나무를 심을 때는 저렇게 꼼꼼하게 보통 안 심거든요. 근데 꼭 이 모내기 모심 심듯이 묘목을 그냥 촘촘하게 심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나무들이 저렇게 꼼꼼하게 해놓으면은 잘 안 자라는 나무들도 있거든요. 간식이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근데 버드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빽빽하게 하더라도 잘 자란다는 것이고 그럼 왜 저렇게 빽빽하게 했느냐. 감정평가할 때 그루 하나씩 감정평가, 지작물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루당 조금이라도 감정평가액을 높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교묘하고 철저하고 정말 이해타산적으로 잘 계산한 어떻게 보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원주 고향이시잖아요. 네. 원주에도 벼농사 합니까? 원주 벼농사 있죠. 있어요? 그럼요. 예. 망국의 범죄 맞습니까? 이게 사실이면? 아니, 망국은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농사 짓고 그 땅을 경작하는 분들은 대대손손이 거기서 나와서 그럼요. 그 땅만 보고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잖아요. 옛날에 구한말 보면 무슨 허리가 휘게 일해도 다 수탈해 가고 뭐 위에서는 뭐 벼슬 논아먹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국민들 집 못 사게 하고 열심히 저축해도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자기들은 저 땅 갖고 보상받고 또 부자 되고 막 이게 망국이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보상과 상관없이 저기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 대대손손이 저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뭘 바라지도 않고 그냥 벼농사 짓고 밭농사 지으면서 애들 키우고 했는데 그 땅을 여태 살아가면서 보존해왔는데 그 뚝딱 사가지고 자기들은 밭에다가 논에다가 그냥 저런 버드나무 묘목 심어가지고 저거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저는 저게 그냥 단순히 뭐 법을 어겼다 말았다 이거 이전에 저는 전수 다 드러내가지고 조사를 빨리 하지 않는 한 저는 그 국민들의 허탈한 심정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까지도 몰려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여기에다가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포천의 한 철도 공무원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LH에 이어서 철도 공무원. 자, 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철도 업무 담당 공무원 A씨가 7호선 역사 건설 예정지 800여 평을 40억 원에 매입했다. 근데 매입가 40억 중 대출액이 34억. 그러니까 뭐 영혼까지 끌어모은 거죠. 이렇게 대출이 됩니까? 근데 요즘? 안 되던데. A씨.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철도 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지하철 연장 사업 예상 노선도는 2019년 1월경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시민단체가 A씨를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지인 부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뭐 벼재배 한다고 해놓고 뭐 나무 심는 거랑 지금 이 포천의 철도 공무원 투기 의혹입니다. 현재로서 의혹까지 제기가 된 건데 윤태호 실장님. 저게 해명이 짧아가지고 제 말이 맞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게 다 문제예요. 역사 부지가 확정되면은 그게 공개가 되면 모두 오픈된 정보지 않습니까? 예. 모두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부지가 확정돼서 발표된 다음에 사면은 문제 없어요. 근데 나는 확정되기 전에 샀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내 이름은 내 이름인데 지인 부탁으로 샀다. 그럼 이건 부동산 명의 신탁인지 저게 다 말이 안 되는 이제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34억 대출이면은 예를 들어 이자가 2%로 치면 연 6,800이니까 5,600만 원씩 이자를 꼬박꼬박 물어야 되는 건데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 대단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저러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높은 분들, 제가 지금 이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주마등 같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청문회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농지 가지고 있어, 농업 경영 계획서 보면 이제 뭐 부인이나 자기 이름 나와 있어요. 주말에 가다 한다 그래요. 한 번씩 한다 그러고, 보도들 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현지 주민들한테 보면 뭐 본 적 없다. 예. 뭐 한두 번 봤다라고 하는데, 불법은 아니다. 라고 넘어갔고, 또 뭐 서울의 중공업지대에 이제 누가 이제 되게 높은 분이 처가 뭐 등등의 이제 땅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발표가 나요. 다시 이제 중공업지대 풀리는 거로. 발표 나기 전부터 원래 갖고 있었던 거다. 불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드러났을 때 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직접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바로 아는 그 직책이 있으면 산 게 아닌 경우에 약간 애매한 경우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샀을 때 무슨 법으로 왜 나보고만 그러냐. 당신들도 다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윗물을 보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렇죠. 답 없다. 윤 실장님의 의견. 자, 홍남 경제부총리. 결국 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국민적인 공분이 높아지자 경제부총리가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힘을 줘서 말했습니다.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 뉘앙스는 굉장히 힘을 줘서 하겠다는 뉘앙스인데 수사가 아닌 조사입니다.
그리고 LH 직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리 책임이 있는, 더군다나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있는 국토부가 그 조사의 주체로서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거셉니다.